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경열의 그대에게 정렬입니다. 오늘 3월 23일 6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CS윈드 코드번호 112619입니다. 자, CS윈드가 기술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21선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급등 흐름들을 보여줬고, 좀 이제 숨고르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주가가 안 오르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짝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가 점쳐지고 있는 것들은 약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관련 기업들하고, 그리고 원전,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원전은 특수성이 좀 있는 게, 좀 이제 국내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이 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국내 안보, 그러니까 탈원전에서 친원전도 우리나라가 또 돌아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라는 전쟁을 하면서 식료품, 뭐 사료, 그리고 또 원유, 정유주,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고 장기 호재랑은 좀 틀립니다.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들은 단기적으로 반영이 있었던 것들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약간 살짝 테마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느냐 이런 여부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장기 투자 쪽으로 봤을 때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식료품, 사료주, 원유, 정유 이런 애들은 특히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서는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얘네들은 지금 이제 이 원유를 우리가 시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유를 사와서 유통을 시켜서 정유를 해서 여기서 판매를 합니다. 유통을 시켜서 판매를 하죠. 판매를 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1,000원일 때 사왔다가 2,000원일 때 파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한 3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재고 1,000원에 샀던 걸 2,000원에 팔아버리니까 재고 마진이 남잖아요. 재고 마진이 커지는 겁니다. 재고 마진이 커져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단기 이익이 커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원유 가격이 안정화가 되겠죠. 안정화가 되는 게 2,000원에 또 사와가지고 지금 이제 사는 거는 2,000원에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 돼서 팔 때 1,800원에 팔거나 이렇게 되면은 정유에 대한 마진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인 부분들에서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원유의 대체적인 수요,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풍력이라든가 원유들이 또 떨어지고 좀 부정적인, 실질적으로 2,000원이 돌파를 했을 때 국내 정유 4사가 적자가 다 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때문에 이제 대체 에너지 가격들이 강세를 보여준다. 원유 가격들이 올라간다. 휘발유 뭐 그런 쪽으로 가격이 올라가면은 원유 가격들이 올라가면은 원유 이제 화력 발전이라든가 석탄, 화력, 화학 제품들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마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익을 좀 키우기 위해서 다른 이제 신사업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전력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방안이 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수요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게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수소, 원전은 좀 특수성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전기차냐, 내연기관 휘발유차냐, 디젤차냐, 이런 것들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원유가 앞으로 계속 가격들이 강세, 뭐 2,000원, 1,800원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선택지가 있어요. 전기차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또 새로운 차를 뽑으려고 주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전기차를 좀 선택을 하기로 하겠죠. 근데 이 전기차를 뭘로 이제 생산을 했느냐, 전기를 뭐로 생산을 하느냐, 전력을 생산하는 주체들이죠. 이것들이 풍력, 태양광, 수소, 원전. 그러니까 이 전력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말이죠. 전력적인 부분들.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유럽이 중요한 게 러시아에 가스를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가 또 산유국이잖아요. 원유라든가 가스, 이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유럽 같은 경우가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높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유럽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일단 CS 윈드가 유럽의 판매 매출 비중이 50%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하고 러시아 천연가스 무기화, 러시아가 지금 무기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만약에 원전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원전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원유 가격들이 강세를 보이고 가스를 러시아에 뭐 수입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타국에 다른 나라들의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았다라고 만약에 계산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국가가 전력을 뭐 에너지를 안 보내주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에 대한 안보가 굉장히 좀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가정만 하는 거예요. 가정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니까 다른 나라 빼고 뭐 북한이랑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남한이랑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석탄 이런 쪽에 의존도가 낮잖아요. 나는 게 없잖아요. 전혀 이제 자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지 않는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는 뉴스는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관계가 좀 좋아져가지고 북한의 에너지의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의존도가 높았다라고 해봅시다. 수입을 해오는 게 북한에다가 가지고 오는 게 많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사이가 틀어졌어요. 이거를 다 막았어요. 수출을 안 해준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것도 쉽진 않은 상황들이죠. 이게 에너지에 대한 무기화예요. 끊어버린다? 끊어버린다? 미국이랑 중국이랑 히토류 막 그런 전쟁하고 니켈 그런 전쟁 하잖아요. 북한이 에너지를 끊어버린다, 원자재를 끊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거를 발등에 불 떨어지 좀 상황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좀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보에 직결된다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안보라고 합니다. 에너지 안보. 지금 이제 EU도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러시아의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에너지 무기화라고 하는데 유럽의 공급 확보에 직접적으로 뭐 SOS를 친다, 미국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내용들을 봅시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예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이제 프랑스라든가 이제 또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왜냐면은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독일은 러시아에 이렇게 가스 의존도 하고 여기 유럽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국가다 보니까 친원전을 하다 보면은 고객사들이 점유율이 좀 줄어드는 상황들이라서 탈원전을 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이 특수성이 좀 있거든요. 폴란드라든가 우크라이나를 통과되는 일단 여기는 막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 막혔기 때문에 공급이 되는 이 가스에 대한 부분들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공급이 안 되니까. 자, 이제 불가리아, 터키 스트림 여기는 이제 뭐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독일도 이제 러시아의 무기화를 막겠다라고 해서 끊었어요. 폴란드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러시아를 제재를 해버리면서 공급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결제를 못 하게 돼요. 결제를. 자,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은 뭐 사용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독일은 일단 끊고 여기 우크라이나 끊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에너지 공급이 되겠지만 이 이후부터는 에너지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영국, 유럽 있잖아요. 유럽.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발생이 되니까 의존도를 강제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데 러시아 가스관이 여기 이후로 이제 막히게 되니까 여기 이후로 이제 막히잖아요. 여기 이후로 막히니까 대체 에너지를 수요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풍력, 태양광 이런 쪽으로 집중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원전 그리고 수소. 근데 풍력은 왜 약한가요? 아직까지 뭐 이거는 수주가 중요한 것들이고 장기적인 관점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석 연료 감축 정책,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탄소 중립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여기에서 플러스로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다. 글로벌 클린 에너지 S&P ETF.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게 폭력적으로 1위가 CS 윈드는 맞습니다. 맞는데 미국에 대한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하면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수소는 다양한 분야의 활용도가 높아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어 높은 성장성을 기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풍력 시장의 유럽의 풍력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 유럽이 풍력이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골고루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에 인수한 포르투갈과 법인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풍력 발전 타워 하부 구조물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3배 이상 확대 중이다. 가파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터키 법인도 그렇고, 터키 또 여기 터키 법인 있잖아요. 유럽에 공급할 수 있는 터키 법인도 있고,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다. 지난해 매출의 50%가 유럽에서 발생해가지고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미국에도 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라서 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전쟁 여파로 해상 풍력, CS 윈드 3강 MNT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에너지 안보 위기에서 유럽 연합에서 480기가와트 풍력을 신규 설치할 전망이다. 수주가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예요. 수주가 들어오면은 이게 점점 실적이 수혜가 가시화되겠구나, 실적이 증가되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들이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반영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사업년도 연결 기준 해가지고 뭐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됐다. 뭐 이거는 제가 4분기, 3분기 실적 비교해드리면서 실적 IR 자료들을 보면서 비교를 좀 해드렸으니까.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했어요. 이기전 사업연도라고 했는데 지난 사업연도 별도 기준에서 뭐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연결 기준. 이기전 바로 이제 분기 사업 보고서랑 비교를 안 하고 약간 그렇게 됐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직전 이제 3분기 이때는 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기 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 것 같은데, 3분기 당시에는 이제 뭐 말레이시아 쪽이라든가 베트남 쪽이라든가 이런 뭐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공장 가동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안 나왔던 것도 있었고, 3분기 같은 경우에서는 뭐 베스타스사를 인수를 했을 때 이 실적을 좀 이연을 시켜서 4분기에 반영된 것도 좀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매출액이 지난 3분기 4분기 됐을 때 매출액이 2천억 원 가량이 됐을 때 4천억으로 증가됐는데, 상식적으로 영업이익이 2배가 돼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3분기 해서 3분기 실적 대비해서 뭐 변동이 크게 없었던 상황들이라, 이런 부분들이 살짝 이제 실적이 뭐 증가되는 상황들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점진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적으로는 확인되는 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들은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포인트를 보자면 21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들, 자,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고 숨고르기 거쳤잖아요.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해주냐, 67,500원 부분들을 돌파를 해주느냐, 그 때문에 지금 7만원이죠. 7만원 부분에 또 숨고르기 보르고 또 돌파를 해주느냐, 이 여부들 포인트로 같이 지켜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21선을 이탈한다, 21선 이탈하고 이 62,000원 부분들이 이탈한다 라고 하면은 이 61선 6만원 이 부분에서의 지지 구간들 반등, 이런 것들도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기술적인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개인적인 생각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